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형통신 좀 제가 우려했었던 그 상황이 좀 이제 발생한 건데, 자, 물론 이제 대응점에 대해서 뭐 어제도 지금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한 그 기준선도 그죠? 유지를 해왔던 이 기준선도 결국은 좀 깨져버렸기 때문에 뭐 이 하락을 좀 피하시라고 일단 단체 문자도 좀 보내드렸지만 혹시라도 문자를 못 받고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영상을 좀 보고 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라고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전부 이 영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왜 그토록 좀 자세하게 이 모든 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경고를 해드린 건지, 어제 영상만 보셨어도 대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건데, 자, 일단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거래 정지, 뭐 폭탄 돌리기, 뭐 코끝이 보인다라는 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영상 보시면 수반되는 수급들이 테마로 쓸 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광전자가 거래 정지되니까 뭐 빛가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빛가전자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오늘 뭐가 갔어요, 여러분들? 비샘전자가 갔습니다, 그죠? 근데 대한강통신 순서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이 올 법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도 이탈도 안 돼서 기대를 해보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풍선들이 많이 돌았어. 폭탄이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받으면 받을수록 터질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터지는 시점에 받게 되면은 그게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톤이 안 올 수도 있다. 이 동양 고속의 차트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그 풍선 돌리기의 끝은 이 급락이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좀 아무쪼록 이 대한강통신 좀 모두 다 잘 대응을 하셨길 좀 바라고요. 일단 우려했던 하락이 나온 겁니다. 뭐 정확히 이탈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 대한강통신 이대로 끝이 나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 수급이 쏠린 종목인 만큼 이제 이 1차적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등 역시 아주 좀 강하게 발생할 건데, 혹시 대응을 못 하셨다고 하면 오늘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설명 들어가서, 먼저 테마주들은 일단 이 대장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괜히 광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 설명 전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거죠. 고점권에서 이 세력들의 엑시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게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이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즉 시가를 엄청나게 높게 띄우는 그 날이 있을 거다. 이걸 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가를 높게 띄우고 시작을 해서 살짝 고가를 높여주다가 그 시가를 깨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엑시트에 대한 신호다. 그걸 좀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한 대로 오늘 시가가 이제 23%대 시작을 해줬고, 그리고 26%, 그러니까 3% 정도 살짝 올려준 거죠. 살짝 들어 올리는 척 하면서 시가를 깨면서 미친 듯이 이제 급락으로 전환한 흐름이 그대로 나와준 겁니다. 혹시나 이 하락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린 거죠. 일단 대응 잘하셨으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미 하락은 발생했습니다. 자, 제가 이 과거에 경고를 해드렸던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가와 시간은 이제 흘러가고 당연히 이 앞으로에 대한 이 흐름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 대한강통신 이 반등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뭐 이건 역시 뭐 광전자랑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광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루 만에 이제 고점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60%가 급락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급락이. 그래서 딱 12,300원 보시다시피 갭라인에서 딱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보통 하한가를 닫아버리면은 추가 하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열어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가를 이 5일선 위로 띄우면서 그러면서 장중에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이 1번에 대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아니면 반등이 살짝 나왔다 또 깨지는, 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이 10,000원대 초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에 대한 반등이냐 이 2번에 대한 반등이냐의 차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이 대한강통신이 대입을 해보면, 대한강통신은 그럼 1번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탈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항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저항으로. 그러니까 이 가격대 위로는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고점을 치는 그 추세에 대한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탈출에 대한 그 자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이제 2번에 대한 시나리오죠. 한 박스가 더 밀리는 시나리오. 그게 나오면 이제 이 12,500원 가격 라인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 지지 가격 있죠, 이 앞전에. 근데 그 가격에 당연히 또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려 있는 가격이기도 해요. 얘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죠? 매수에 대한 이 지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기 때문에 한 박스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요 라인대에서는 이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1번의 경우로 나오면 반등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다시 밀리는 건데, 만약 그냥 바로 한 박스가 빠지면 그때는 이제 또 장중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이 맥점에 대한 분봉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추세의 이 회귀, 그러니까 추세로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하락 시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맞물려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부터도 깨질 수가 있다. 근데 깨지는 그림 속에서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혹시 깨지는 걸 못 보고 제 문자를 좀 늦게 보셨거나 아니면 대응이 늦게 하셨던 분들도 이 강반등이 나올 때도 그때는 털어라고 했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 금방이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한 박스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오든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엄청나게 급하게 급등으로 나온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은 이제 이러한 음봉이 발생 하나가 크게 뜨게 되면은 이 투심 자체가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추세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걸립니다. 급하게 올랐었던 만큼 그 쉬어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길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좀 비교를 해드리면 뭐 우리 기술 같은 거겠죠.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역시도 제가 이 3만 원 가격대에서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똑같이 설명을 했던 게, 급하게 올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 조정으로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루하게 하락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항상 고점에 대한 거는 뭐 징후가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뭐 피레침 음봉으로 발생을 하던가 아니면 뭐 이러한 섬골형이겠죠. 그죠? 대한강통신도 일단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야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직 혹시 이 대응을 못하셨다면 제가 그리는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있죠. 이 구간을 꼭 탈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좀 짚어드렸지만 좀 그 타점이 잡기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이 기술적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이 매수를 할 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하락을 좀 잘 피하셨던 분들도 제가 이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하락이 깊을수록 이 반등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놓칠 수 없습니다. 저희 반등 역시 좀 짚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몇 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렇게 좀 중요한 그 맥점이 올 때 단기거래에 대한 맥점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제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물론 이 조정의 형태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투심이 꺾였다고 해서 이 휴림 로봇처럼 뭐 바로 이렇게 장기간의 엄청난 이 조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거 2022년도죠. 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이 600원 라인대에서 6만 원까지 가는 엄청난 이 기염을, 뭐 10배 템버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1000%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얘 역시도 이 첫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죠? 상고점을 만들고 이 고점 라인대에서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보였지만, 이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 변동성을 동반한 횡보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 엄청난 다음 시세가 나온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 대한강통신 이 최근에 이 저점에서 아주 잘 잡아드리고 또 이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대한강통신 종목 이 추적 관찰을 좀 하면서 그와 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또 다시 이 매수 접근을 해 볼 건데, 그때 저와 함께 이 대한강통신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미리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린다는 그 약속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